안녕하십니까. 이번에 Q5 차량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엑스퍼트 박차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아우디에서 B세그먼트 SUV의 대표 주자인 Q5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Q5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역사상 가장 최단 시간 내에 100만 대 판매량을 이룬 역사적인 모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프리미엄 모델 판매량에서 30%가 바로 이 Q5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 Q5 모델이 이번에 부분 변경이 돼서 PI 모델로 이제 출시가 되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전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새로워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보시는 Q5 같은 경우에는 Q5 45 TFSI 프리미엄 모델을 보고 계시는데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되게 되면서 우선은 저희가 범퍼라고, 그릴이라고 부르는 싱글 프레임 부분이 조금 더 커진 상태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기억을 하고 있는 Q5 같은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선이 이루어진 싱글 프레임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된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허니콤 디자인의 그릴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들 중에서 이렇게 허니콤 싱글 프레임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A4랑 그리고 A5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A4랑 A5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차체 자체가 조금 더 높고 크기 때문에 허니콤의 크기가 그에 맞춰서 조금 더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었을 때에도 SUV 차량에 걸맞게 조금 더 조화를 이룬 그런 허니콤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 눈을 조금 돌려서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헤드라이트 역시 전 모델과는 다른 최신형 디자인의 데일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세련미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Q5 모델 역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 역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윈드실드에 있는 카메라가 이제 전방에 있는 불빛을 감지해서 마주오는 차량이나 아니면 앞서가는 차량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상향등을 점등을 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주행 상황에서도 나만 밝은 세상을 구현을 하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Q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세레머니 기능 역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도 이 차량이 Q5 차량이구나 하는 느낌을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 좀 큰 부분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가까이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닛 라인을 보시면은 싱글 프레임 라인부터 이제 헤드램프까지 쭉 이어진 이 본닛 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닛을 열고 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커팅 라인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발생하게 될 커팅 라인이라면 이 라인을 그냥 하나의 라인처럼 이어버리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것처럼 커팅 라인이 측면에 있는 토네이도 라인까지 이어진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동차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작 단가도 굉장히 높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저희가 한 번 더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 이제 하단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지금 적용된 프리미엄 모델의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단 이제 언더룸 프로텍터 부분이나 그리고 옆쪽에 범퍼 부분이 무광 알루미늄으로 세팅이 되게 되면서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전면부의 인상을 굉장히 스포티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면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나머지 이제 측면 부분은 옆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마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측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토네이도 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토네이도 라인이 앞쪽에 본닛 라인부터 해서 후면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보시면 힐 아치 부분에서 한번 볼륨감을 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차량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그리고 볼륨감 있어 보이는 모습을 이 캐릭터 라인을 통해서 또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우디의 이런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굉장히 날렵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Q5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작정하고 접었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날렵하게 이제 캐릭터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날렵하게 캐릭터 라인이 나오기까지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프레임을 여러 번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차체 강성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디테일한 부분 역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 Q5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라인에서 한번 보시면은 아우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우디 전 차종 같은 경우에는 누볼라리 컨셉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누볼라리 컨셉의 디자인은 윈도우와 그리고 도어를 나누게 되는 이 벨트 라인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1대2의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굉장히 멀리서 봤었을 때 차량 자체가 안정감 있어 보이고 마치 다리가 긴 비율 좋은 사람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Q5에도 마찬가지로 누볼라리 컨셉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측면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이드 미러 쪽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차량들은 A필러 쪽에 사이드 미러가 위치해 있지만 저희 웬만한 아우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어 라인 쪽에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Q5 역시 도어 라인 쪽에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어 라인 쪽에 장착이 되게 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점은 아무래도 공기 저항을 굉장히 덜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할 때 안정감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풍절음 역시 줄어들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A필러 쪽에 플라스틱 패널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 확보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풍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면 유리에 어쿠스틱 글레이징이라는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실제로 주행을 할 때에도 굉장히 정숙한 환경에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정말 정숙하게 주행을 하면서 실제로 시승을 했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정숙한 실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위쪽 부분과 전체적인 라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 이번에 바뀐 Q5에는 어떤 휠이 적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Q5에 적용된 휠 같은 경우에는 그라파이트 그레이랑 그리고 실버가 투톤을 이룬 디자인의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톤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디자인 자체가 스포티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나타내주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휠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서 고속 주행 시나 아니면 코너링을 달릴 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에 Q5 같은 경우에는 앞뒤 모두 5 멀티링크라는 서스펜션이 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관절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면 상황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도로 환경에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승차감을 같이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멋진 휠 디자인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저희 이제는 후면 부분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테일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은 테일라이트의 좌우를 크롬 라인이 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에서는 이런 크롬 라인을 원래는 C 세그먼트 이상에서 채택이 되게 되는 디자인인데 이번에 Q5에 채택이 되게 되면서 한층 더 차량을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같이 완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의 헤드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뒷면의 테일라이트 역시 아우디 최신의 라이트 디자인이 채택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세련미 있는 후면 디자인을 같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레모니 기능 역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존재감 있는 그런 모습의 후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 눈을 조금 높여서 위쪽에 있는 루프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마치 스포일러처럼 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은 고속주행을 했었을 때의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차량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스포티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면 부분에서는 또 하단 범퍼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된 몇 가지의 특징들이 아래쪽에 같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전면부와 측면부 그리고 후면부와 마찬가지로 무광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이렇게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파이프 역시 보시면은 마치 고성능의 테일파이프의 모형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되게 되면서 하단에 있는 디퓨저 모습 역시 굉장히 스포티하게 마무리돼서 전체적으로 후면부의 디자인이 볼륨감 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후면부의 디자인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이제 SUV의 차량 하면은 아무래도 적재 공간을 또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트렁크 안쪽의 적재 공간은 얼마만큼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Q5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520리터의 용량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폴딩을 했었을 때는 1520리터라는 용량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용량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폴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차박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차박을 하기 위해서 세단에서 SUV로 옮기시는 그런 고객님이 계실 정도로 차박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느끼기에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같이 가지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트렁크의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하는 모습을 봤다면은 이제 실내 부분에서는 공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Q5 뒷좌석에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요. Q5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만큼 뒷좌석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보시는 편이십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이런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선쉐이드를 수동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탑승객들 역시 굉장히 편안하게 탑승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벤치 시트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트 자체를 앞뒤로 슬라이딩을 수동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 등받이 각도 역시 리클라이닝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탑승하고 계시는 탑승객들 역시 본인의 체형이나 자세에 맞춰서 시트 포지션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다운 뒷좌석의 편의성을 같이 한번 담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세팅을 하게 될 부분의 버튼들 먼저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쪽에 있는 버튼들은 이제 시트 포지션을 저희가 2분까지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트를 충분히 맞춰 보신 후에 세트 버튼을 누르시고 1번 버튼을 소리 날 때까지 눌러주시면은 지금 상태가 1번에 모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사이드미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이드미러는 위쪽에 보시는 레버를 통해서 사이드미러의 모든 것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 있는 사이드미러를 맞추시고 싶으실 때는 레버가 이렇게 왼쪽으로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레버를 앞뒤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은 사이드미러를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왔다 갔다 꺾어 주시면서 사이드미러를 조절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저희가 간혹 이제 후진 기어를 넣고 주차를 하려고 하실 때 주차 라인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사이드미러가 약간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기능을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그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레버가 오른쪽 사이드 미러 쪽에 위치를 해 있어야지 그 기능이 작동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 혹시라도 사이드미러에 습기가 차게 된다면은 저희 오른쪽 아래까지 돌려주시면은 사이드미러에만 열선이 따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이제 차량 문을 잠그게 되면은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수동으로 접으실 일이 있으실 때는 왼쪽 아래까지 돌려주시면은 사이드미러가 수동으로 접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사이드미러에 대해서는 조절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Q5의 헤드라이트 조절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사실 평상시에 오토에 두시면은 따로 크게 건드실 필요 없이 전방에 있는 조도 센서를 통해서 빛의 상황을 감지를 하고 상향등이나 하향등을 온오프를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폭등이나 하향등 같은 경우에는 원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두 가지 버튼 역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위쪽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방의 전천후 라이트 버튼인데 비나 눈이 오는 날에 사용을 해보시면 빛이 아래쪽에서 양옆으로 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시야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저희 후방 안개등 버튼입니다. 그래서 안개가 정말 너무 심하신 날에 버튼을 눌러서 이제 작동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에 있는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우선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은 저희 전방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이제 높낮이를 조절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레버를 위아래로 돌리시면서 높낮이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누르셔서 온오프 역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래쪽에 하나의 버튼이 좀 숨어져 있는데요. 이 버튼은 이렇게 누르면 앞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저희 실내에 있는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야간 주행 시에 너무 눈부시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금 보시고 계시는 Q5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에 속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하나 켜게 될 건데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저희 방향 지시 등 옆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온오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기 클러스터를 통해서 온오프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지금은 당연히 차선이 없기 때문에 흰색으로 차선이 표시되고 있긴 하지만 차선을 잃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점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사용하시는 방법은 고객님 몸쪽으로 한번 당겨주시고 옆쪽에 세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속도랑 이런 것들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레버를 위아래로 올리고 내려가시면서 속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차간거리 역시 맞추셔야겠죠. 차간거리는 앞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저희 총 5단계로 차간거리를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모든 세팅은 맞춰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일시적으로 해지가 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피치 못할 상황에 잠깐 브레이크를 밟으셨다가 다시 작동하고 싶으실 때 매번 속도를 또 맞추시긴 너무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고객님 몸쪽으로 한 번 더 당겨주시면 이전에 세팅했던 값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예 사용을 해지를 하고 싶으시면은 뒤로 끝까지 쭉 밀어주시면은 사용이 모두 해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모두 전방에 있는 버추얼 콕핏을 조절을 하는데 사용이 되게 되고요. 우선은 버추얼 콕핏을 보시면은 이번에 Q5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에서 부분 변경을 이루게 되면서 버추얼 콕핏 플러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위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메뉴들은 위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 버튼을 통해서 좌로 우로 움직이시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스크롤 버튼을 통해서 더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메모지 모양의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더 많은 세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뷰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속도계는 커졌다 작아졌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속도계 위주로 보실지 정보 위주로 보실지를 선택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측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웬만하면 다 음성 관련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전화기 모양의 버튼은 저희가 전화가 왔었을 때 전화를 받고 끄는 버튼이 되게 될 거고, 사람 얼굴 모양 버튼은 음성인식 버튼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안내해줘 라던가 이런 간단한 명령어들을 이제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볼륨 조절 버튼은 조수석에서도 운전석에서도 위치해 있고 조수석에서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쪽 방향에서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버튼은 저희가 온오프가 되는 거는 불빛으로 점등되진 않고 앞쪽에 있는 버추얼 콕핏을 통해서 켜지고 꺼지고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측에 있는 레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이제 앞쪽에 있는 와이퍼랑 그리고 워셔액을 조절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와이퍼는 위아래로 올리시면서 이제 단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전방에 있는 워셔액을 작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레버를 앞쪽으로 한번 당겨주시면은 전방에 있는 워셔액을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Q5 같이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유리 역시 와이퍼를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뒷유리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있는 레버 옆쪽에 버튼을 누르셔서 와이퍼를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유리 없이 워셔액을 작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은 와이퍼 레버를 뒤쪽으로 밀어주시면은 뒷유리에 있는 워셔액까지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Q5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후방 카메라에도 워셔액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선은 기어 노브를 후진으로 넣으신 후에 뒤쪽에 워셔액을 작동하는 방법처럼 레버를 뒤쪽으로 밀게 되면은 뒤쪽 워셔액과 함께 같이 후방 카메라에 조그만 워셔 노즐이 나와서 같이 워셔액으로 이제 카메라를 세척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Q5 같은 경우에는 실내 부분은 이제 랩 어라운드 디자인으로 운전석 위주로 센터 페시아들이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대에서 부분 변경 모델로 적용이 되게 되면서 MIB3라는 MMI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됐는데요. 우선은 화면 위쪽을 보시면은 마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것과 거의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위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꾹 누르셔서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눌러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먼저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누르시면은 딱 원하시는 주파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버튼을 꾹 눌러보시면 원하시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즐겨찾기를 저장을 하셔서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USB로도 들으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두 가지를 병행을 하시다가 다른 이제 소스로 변경을 하고 싶으실 때는 위쪽에 있는 소스 버튼을 누르셔서 다른 장치로 연결을 하시면서 미디어를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되실 부분이 바로 내비게이션일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간략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위쪽에 검색 모양 버튼이 뜨게 될 텐데, 저는 편안하게 키보드로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주행 중에 너무 이제 불편하시다 하시면은 저희가 지금은 보호필름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글자의 글자를 한 번에 이렇게 적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글자를 적으셔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음성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앞쪽 화면 통해서 크게 보실 수 있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고객님께서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충전선을 앞쪽에 있는 USB 포트
혹은 안쪽에 암레스트를 열어보시면은 또 C타입 단자가 있게 되는데요. 편하신 위치에 충전선을 꽂으시고 핸드폰이랑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쪽에 보이는 저희 전화 앱 부분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변경이 되게 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라고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 앱이나 티맵, 네이버 지도 같은 것들을 모두 앞쪽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거치대를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점점 이제 차량들이 운전자의 위주로 많은 것들을 맞출 수 있게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많은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실내에 들어오는 실내등, 이제 색상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색상 중에서 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차량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조명 및 시야 부분에서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등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컨셉도 위치해 있지만, 저희 개별 설정에서 이 메모지 모양 버튼 눌러주시면은 라인등과 표면등을 따로따로 30가지의 색상씩 정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마치 나만의 차량을 만드는 것처럼 인테리어를 꾸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은 앞쪽에 있는 계기 클러스터의 속도계 디자인에 조금 변경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클래식 모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설정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은 계기 클러스터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보입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아우디에서는 계기 클러스터를 버추얼 콕핏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은 클래식이지만 스포츠로, 그리고 아예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 다이나믹으로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저희가 안쪽에 있는 원형 안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정을 눌러 보시면은 레벨이나 아니면 뭐 순간 연비를 보실 수 있는 소비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설정을 하셔서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딱 눌러서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위치해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조기 부분 역시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보시기 위해서는 이 버튼들을 위쪽에 터치를 해보시면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간략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아래로 버튼을 올리고 내려가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Q5 같은 경우에는 3존 에어 컨디션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원하시는 온도에 따라서 조절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각각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끄시는 버튼은 앞쪽에 있는 오프 버튼을 통해서 에어 컨디션을 이제 오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온을 하고 싶으실 때는 아무 버튼이나 누르셔서 온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우디의 차량답게 여러 가지의 드라이빙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앞쪽에 있는 차량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셔도 드라이브 셀렉트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행 중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기가 조금 번거로우신 상황이라면은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간략하게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 옆쪽에 있는 버튼을 보시면은 저희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땐 약간 부르릉 시동이 꺼지는 듯하고, 그리고 다시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부르릉 다시 시동이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 스탑앤고 기능을 오프하는 버튼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스탑앤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상태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엔진이 충분히 예열되게 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좀 이질감이 느껴져서 끄고 싶으실 때는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오프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있는 버튼은 저희가 이제 ESC를 오프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주행 안정화가 감소가 되시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일상 도로에서 도로 주행을 하실 때는 크게 이제 건드실 일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이제 P하고 저희가 이렇게 핸들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동 주차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차량의 문이 촬영의 용도로 인해서 조금 열려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있진 않지만 앞쪽에서 도로 상황에 따라서 차량에서 각각 다른 메시지들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지시에 따라서 지시를 따라 주시게 되시면은 만약에 주차 공간을 발견하게 되면은 앞쪽에 주차 공간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될 텐데요. 그 메시지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 주차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자동 주차 같은 경우에는 선이 명확히 있는 경우에만 좀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념을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옆쪽에 있는 버튼은 저희가 당연히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를 보실 수가 있으시지만 따로 이제 카메라를 보고 싶으실 때는 저희 P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따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은 눌러가시면서 원하시는 각도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서 주행 상황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곳 혹은 주차를 하실 때에도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쪽에 이제 차량 모양이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SUV 차량들에만 특정한해서 이제 있는 기능이긴 한데 우선 저희가 언덕길을 내려올 때 최대한 비슷한 속도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기능입니다. 브레이크를 아예 밟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비슷한 속도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이 버튼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그 옆쪽에 있는 버튼은 위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그냥 오프하고 온 할 수 있는 버튼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Q5에 대해서 차량 설명을 드렸던 엑스퍼트 박참이었습니다.